대기업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김현수 씨가 겪는 퇴직 후 자신을 찾는 회사가 줄을 설 줄 알았다. 이 정도 경력과 인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력서를 넣을수록 돌아오는 건 정중한 탈락 통보 아니면 아무 연락도 없는 뭉답뿐. 대기업 출신이라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50대 분들 중에서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무너지는 은퇴 후의 현실 앞에 당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더 먼저 평가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지금 아무도 안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 사례는 52세에 퇴직한 이종혁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했으며 프로젝트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동안 2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고도 면접조차 못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보다 20살 어린 상사 밑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자존감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명함이 사라지니 나라는 사람도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날 원했던 건 실력이 아니라 젊음과 유연함이었다. 두 번째는 경영지원부서에서 근무했던 55세 여성 정연아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기업에서 재무와 회계 업무를 맡아왔지만 퇴직 후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나이도 많고 요즘 회계는 ERP로 자동화되니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는 답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편할 거란 말은 그녀에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58세에 퇴직한 김정호 씨의 경험입니다. 그는 해외 영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동남아와 미국을 오가던 베테랑이었지만 영어 능력도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지원하는 곳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더 트렌디하고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즘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말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퇴직 10년 전에 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만 올인했죠. 그게 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기업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도 퇴직 이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어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것 같다. 연봉 눈높이가 높을 것 같다는 편견에 묶여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50대에 접어들었다면 지금 당장 두 번째 인생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버는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도 내 이름 썩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달일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작은 텃밭 농사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곧 노후의 자존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나는 관리직만 해봐서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은 못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퇴직 후 성공적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려놓음입니다. 경력, 직급,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결국 새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대기업 출신이어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사가 주는 명함 없이도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오직 내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에 혼란을 운 나쁜 일부 사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0대 이상 구직자 대부분이 마주치는 벽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단단하고 냉정하며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직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50대 이상 지원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업데이트된 기술과 적응력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직이라면 최신 ERP 시스템, IT 업계라면 AI 또는 클라우드 관련 경험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고용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특히 현장 중심형 교육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순 이론 중심 강의보다 실무와 연계된 과정, 자격 취득까지 가능한 커리큘럼을 선택해야 재취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경력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의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직함을 나열하고 연차만 강조해선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건 무엇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고 그 경험이 지금 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10개국과 거래처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연간 30억 원 이상 매출 실적을 유치하고 신규 바이어 15건을 개발이라는 식의 수치 기반 스토리텔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가? 라는 질문에 돈 벌어야 해서요가 아니라 업무의 강점과 경험을 접목시켜 기여하고 싶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호감을 줍니다. 셋째,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규직만 바라보는 태도는 실패를 부릅니다. 지금은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일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은 50대에게 유연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퀵서비스, 지역 택배, 온라인 튜터링, 1인 정비 또는 청소 관리 대행 등은 초기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도 실질적입니다. 더불어 1인 창업도 좋은 대안입니다. 꼭 가게를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고 물품 거래, 지역 특산물 유통 등은 소자본으로도 시작 가능하며 은퇴자에게 적합한 속도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는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은퇴 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정보도 단절됩니다. 누군가가 귀띔해주는 기회 하나가 구직의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커뮤니티, 중장년 일자리 카페, 지자체 중장년 네트워크 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다시 사회의 존재감을 가지는 연습이 됩니다. 특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돈부터 벌려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재도전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째, 금융적 안전망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구직에만 매달리다가 생활비가 고갈되면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활비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 형태를 바꾸거나 보험을 정리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검토하는 등 은퇴 후 최소 생활 유지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배우자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서로의 기대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경제보다 감정이 먼저 망가집니다. 정리하자면 대기업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더 이상 은퇴 후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리셋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경력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기만의 무기를 새로 장착해야 하며 그 무기는 기술이든 태도든 인간관계든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인생에서 다시 이름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